안녕하세요. 참 오랜만입니다. 수학여행도 다녀왔고, 이제 11월 달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부터 새롭게 한번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22번 요지추론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요지추론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정답률이 높은 문항인데 작년에 여러분 선배들은 이 문제를 절반 정도는 틀린 것 같습니다. 쌤이 그 이유를 보니까 여기 나오는 단어들, 소재들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요지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심 문장이나 추제문을 잘 잡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의 중심 문장, 글쓴이의 주장을 담고 있는 문장은 어떤 문장일까요? 자, 쌤이 찾아보니까 제일 마지막 문장입니다. 일단 첫 번째 단어가 measurement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죠? 이 단어는 측정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이 글의 핵심 어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문장 여러분들 형광펜으로 표시를 한번 하시고 이 글이 어떤 글인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쌤과 함께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합시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To determine. determine이라는 단어는 우리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결심하다 라고 많이 대답을 하는데 여기서는 알아내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결심하다, 결정하다, 알아내다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고 여기서는 to 부정사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알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mass란 단어는 질량이란 뜻이니까 my bowling ball, 내 볼링공의 질량을 알아내기 위해서 한번 끊어주고요. I might put it onto a balance. 우리 볼링공의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보시면 똑같은 색깔로 풋하고 컴페어를 쌤 색깔을 넣어 두었고 중간에 엔드가 보입니다. 병렬 구조를 뜻하겠죠. 자, 볼링공의 질량을 재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어디 위에 올려둘지 모릅니다. 당연히 저울이겠다. 그죠? 그리고 비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with a known mass, 잘 알려진 질량과 비교할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즉, 우리가 요즘 흔히 사용하는 디지털 저울이 아니라 저울이 있으면 한쪽에는 재고 싶은 물건을 올려두고 다른 반대쪽에는 뭘 올려두냐면 such에서 뭐뭐 같은 a number of 많은 metal cubes 금속으로 된 큐브 추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죠? 많은 언넘버로는 많이라는 뜻이니까 많은 금속 큐브들 같은 이게 이제 잘 알려진 질량들이니까 이거하고 볼링공의 무게를 비교해가지고 몇 g인지 우리가 측정한다는 이야기다 그죠? 자, 그다음 이 뒷부분은 메탈 큐브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각각 무게가 나가는 1g, 10g, 그리고 100g 나가는 많은 메탈 큐브, 금속 큐브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질량을 측정합니다. 자, 이 앞부분은 글을 시작하는 부분인 것 같다, 그죠? 우리가 흔히 뭔가를 측정한다고 할 때 가장 그냥 쉽게 저울을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예를 가지고 일상적인 측정의 예시를 가지고 글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림을 좀 찾아봤는데 이게 볼링공이고 쌤도 개인적으로 볼링공이 있었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네요. 요건 이제 디지털 저울인데 요 저울 말고 본문에 나오는 저울은 요 저울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쪽에 재고 싶은 여기 볼링공을 올려두고 자 이제 이게 이제 큐브들인데 무게마다 크기가 다르고 그렇겠죠. 그래서 요걸 반대쪽에 몇 개나 올려뒀는지 뭐 10g, 100g, 1g 나간 아이들이 총 몇 개가 올라갔는지에 따라서 요 볼링공의 질량이 측정이 되겠다. 그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부분이 이제 갑자기 시작이 되는데, things get much more complicated. 어떤 것들이, 자, get은 어따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뭐뭐 하게 되다. 이 빨간색 부분은 비교급 강조니까 훨씬 더 복잡해질 겁니다. 만약에 내가 알기 원한다면, mass of the distant star. 질량을 알기 원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의 질량을 알기 원한다면 많은 것들이 더 훨씬 더 복잡해질 겁니다. 어떻게 내가 그것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별의 질량은 어떻게 측정할까요?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물건들은 그냥 재문되는데 별은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We can roughly say. 우리는 대략적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묶어볼까요? 자, 접속사 대절입니다.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고요. Measuring the mass of star. 측정하는 것은, 별의 질량을 측정하는 것은 주어요. 포함합니다. 다양한 이론들을 포함한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말할 수 있답니다. 즉, 간단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즉, 제일 앞에 측정의 가장 일반적이고 쉬운 예시를 들었는데, 여기부터 이제 하고자 하는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별은 어떻게 측정할 건가? 쉽지가 않다라고 말하면서 이 뒷부분에 별의 질량의 측정이 어렵다는 걸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측정하기 원한다면 binary star는 뜻이 뭐냐면 쌍성, 두 개의 별을 이야기하는데 선생님 찾아보니까 선생님도 지구과학 잘 못해서 두 개의 별이 서로 공전하는 걸 쌍성이라 그런대요. 자, 이거 측정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알아내야 됩니다. 뭘 알아내냐면 질량 중심을 알아내야 된대요. Between two stars. 이 두 개의 별을 질량 중심을 알아내야 되고, 먼저, 머리 아프다, 그죠? 쉽지 않겠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거리를 알아내야 된답니다.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알아내야 된답니다. 그리고 퍼뜩,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묶어서 꾸며주기. 관계대명사가 포함된 저런 형용사 기능을 가지니까 이게 목적격이겠다. 맞죠? 그죠? 우리가 그리고 나서 사용할 수 있는 use 다음에 목적어가 없죠. 우리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중심으로부터, 즉 여기에 나오는 질량 중심을 이야기하겠네. 질량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요걸 알아내야 된답니다. 야, 쉽지 않다, 그죠? 별의 쌍성의 질량을 측정하기가. 그리고 끝난 게 아니네요. 여기 보면 뭐뭐와 함께 together with 함께 무엇을 갖고 value는 당연히 값이란 뜻이니까 공전 주기에 대한 값과 함께 즉 공전 주기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특정한 사례도 알아야 되네요. 케플러의 제3법칙 케플러 3법칙이 전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특정한 케플러의 제3법칙의 사례 그리고 공전 주기값 이거와 함께 이거 알아야 별의 질량을 쌍성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 부분도 투부정사 부사정법 뭐뭐 하기 위해서 해석하고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요 뒤에 위에가 너무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in other words라는 연결사를 줘서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요게 나오면 앞에 나왔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연결사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별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끊고요. 우리는 측정합니다. 다른 quantity는 양이란 뜻이 있는데 여기는 수치란 뜻입니다. 다른 숫자로 된 수치들을 측정하고 그리고 그러한 값들을 사용합니다. together with 앞에 나왔던 거다 그죠? 여기 뭐뭐와 함께 특정한 equation은 방정식입니다. to calculate mass 그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특정한 방정식과 함께 다양한 값들, 수치들을 이용한다라고 합니다. 즉, 바로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론들, 법칙들을 가지고 추정해낸다. 그런 의미 같다, 맞죠? 그죠? 즉, 다른 이론과 수학적인 식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별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네요. 아이고야. 내용 자체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례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쌤, 그림도 찾아왔는데, 요게 이제 쌍성의 orbit, 궤도란 뜻이니까, 요 별, 서로 공전하고 있는데, 요게 질량 중심이고, 아무튼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공전 주기와 값, 케플러 3법칙, 이런 걸 이용해서 질 수 있답니다. 여기에 꽂히면 안 돼요. 몰라도 넘어가야 돼요. 그냥 복잡하다. 요걸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 풀 때는. 자, 드디어 제일 중요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줄 쳤죠? 측정이라는 것은 이거 잡아야 됩니다.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글을 읽을 때 이 부분이 아니라 but 다음을 신경을 써야 되겠죠. 측정이라는 것은 단순하고 중재되지 않은 추정이 아니라 뭐의 추정이 아니냐 하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값,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값들의 중재되지 않은 단순하고 단순한 추정이에요. 그냥 추정하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요 다음이 중요합니다. 바로 계산입니다. 특정한 크기의 계산입니다. Before the background of는 뭐냐면 무엇을 배경으로 하여 뜻이니까 많은 받아들여진 이론을 배경으로 해서 특정한 크기를 계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이 결론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이 측정이란 것에 대해서 어떤 측정이 뭔지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말하는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게 아니라 이 측정이란 것은 이 글의 내용을 보면 어떤 이론, 그 다음에 계산, 이런 걸 결합해서 해석을 하는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여기에 각기 다른 실험부터 도출된 결과값은 모두 유의미하다 하고 싶은 이야기 아닌 것 같고 쭉 보시면 4번에 측정은 지금 금방 말했던 부분과 통하는 말이죠. 측정은 이미 정립된 이론들을 토대로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글의 요지는 4번이고요. 약간 안에 나오는 소재나 단어나 이런 게 어려운데 여기서 이제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게 구체적인 사례에 너무 몰입하면 가장 중요한, 가장 큰 틀을 놓치게 됩니다. 그걸 잡는 게 요지는 이 글이 말하고 하자는 바를 찾는 거기 때문에 너무 세부적이고 구체적 예시에 몰입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지 문제 풀 때는 조금 전반적으로 뭘 말하는지를 빨리 찾으면 쉽게 풀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요지 문제는 이렇게 마칠게요.